안도르 시즌2로 은하제국의 최강의 전투기 타이 어벤저가 캐논 세계관에 아주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스타워즈 속 우주선과 지상기체를 다루는 스타워즈 메카닉 카페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지만 안도르 시즌2를 기념하여 드라마 안도르에 등장하는 멋진 신형기체들, 오랜만에 돌아오는 반가운 기체들을 총 4종류 추가로 소개하면서 안도르 특별 에피소드들이 모두 끝나면 이제 진짜로 피날레 에피소드인 Y윙 3부작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타자로 믿을 수 없는 성능을 선보인 타이 어벤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타이 어벤저는 1994년도 게임인 스타워즈 타이파이터로 레전드 세계관에 대비한 고급 타이 전투기로 세계관 내적으로는 야빈 전투 3년 후 죽음의 별 데스스타가 반군 연맹의 에이스 파일럿들이 모는 고성능 단좌식 전투기들에 파괴되고 우주전에서도 타이 전투기들이 압도당하자 은하제국이 물량으로 승부를 보던 기존의 우주전 교리를 버리고 품질을 우선시한 타이 전투기 기종을 개발하려고 제작된 기체였습니다. 당시 반란군 전투기들과 제국군 타이 전투기들의 성능차는 그야말로 일방적이었던 터라 야빈 전투 1년 전에 레전드 세계관에서 반란군이 엑스윙들을 본격적으로 차용하면서 벌어진 페이후 전투에서 반란군은 엑스윙 4기를 잃은 반면 제국군 타이 전투기는 286대나 파괴된 것을 보면 그 전력차는 반란군 쪽이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타이 파이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모델 중 최초격인 모델이 바로 타이 어벤저입니다. 어벤저 이전에 다스베이더의 전용기로 유명한 타이 어드밴스드 X1 같은 고급 모델이나 범용 타이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도입된 타이 인터셉터도 존재했지만 타이 인터셉터는 무장과 방어막, 초공간 도약 등의 고급 설비 측면에서 기존의 타이 전투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타이 어드밴스드 X1은 비싼 가격과 오묘한 기동성으로 대량 생산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타이 어벤저는 타이 인터셉터와 어드밴스드 X1의 단점을 개선해 양산에 성공한 기체로 어드밴스드 시리즈의 계보를 이어가기에 정식 명칭이 타이 어드밴스드였지만 다스베이더의 전용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타이 어벤저라고 불렸습니다. 은하제국 해군 대제독인 드미트리우스 자린이 책임지고 제작한 타이 어벤저는 은하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새로 고안한 최신식 소형 하이퍼드라이브를 탑재해 초공간 도약 능력을 갖추면서도 전투기급의 작은 동체 면적과 빼어난 기동성을 유지했습니다. 어벤저 의 장갑 자체는 일반 타이 인터셉터, 즉 타이 요격기와 다를 게 없었지만 전후방에 강력한 편향 방어막이 장착되어 있어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뛰어난 스타파이터 파일럿인 다스베이더 본인 또한 타이 어벤저를 보며 감탄할 정도였죠. 무장으로는 우선 타이 요격기의 날개 끝에 달린 무기와 동일한 사이에나 플리 시스템의 LS-9.3 레이저포 내문이 탑재되었습니다. 제식 타이 전투기의 주포보다 더 강력한 이 레이저포는 단 한 발만으로도 소행성 하나를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했죠. 거기에 전투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무장인 견인광선 발생기 하나, 그리고 MG2 범용 탄두 발사관 2문이 존재했으며 각 발사관에 4개의 충격미사일과 3개의 양자어뢰, 2개의 중로켓, 1개의 우주용 폭탄까지 다양한 발사체를 탑재할 수 있어 폭격 임무나 대함전에도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견인광선의 경우에는 도그 파이팅을 할 때 달아나는 적을 붙잡고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 어벤저를 다른 전투기들보다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당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했던 아광속 비행 능력, 기동성 괴물인 타이 요격기와 A윙 요격기를 능가하는 정신나간 기동성이 더해지면서 타이 어벤저는 그야말로 괴물 전투기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벤저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어벤저는 실전에서 능력을 입증하고 양산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생산 단가가 40만 크레딧이나 하는 비싼 기체였고 제국 특유의 관료주의에 얽매이며 생산에 제한이 걸리는 바람에 제국 해군의 주력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벤저에서 능력을 더욱 향상시킨 후속기이자 라이벌격 기체인 타이 디펜더의 등장으로 어벤저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심지어 제국의 반기를 든 드미트리우스 자린 대제독이 이미 생산된 시제기들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될 어벤저 생산시설을 사보타주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대제독의 업적이 복수자란 이름의 전투기라니 팔퍼틴 황제는 물론이거니와 제국 군부에서
있어서 어벤져를 고운 눈초리로 볼 리가 없었죠. 드미트리우스 자린의 반란은 얼마 안가 그의 후임자 대제독으로 진급하는 스론에 의해서 진압되지만 뒤이은 엔도 전투로 은하제국이 분열되면서 어벤져의 재생산은 물거품이 되고 전장에서 무공을 쌓을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드라마 안도르 시즌2를 통해 캐논 영상 매체에 데뷔한 캐논의 타이 어벤져는 레전드 세계관보다 훨씬 이른 야빈 전투 4년 전쯤에 사이에나 플릿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시작이란 설정입니다.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야빈 전투를 겪은 제국이 반군에 응징하기 위해 붙인 복수자란 이름이 캐논에서는 왜 벌써부터 붙었는지는 의문인데요. 아무튼 사이에나의 시제품 공장으로 보이는 사이에나 제73 시험시설에 시제기 한 대가 레인지 트루퍼 부대의 삼엄한 경비하에 개발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이 어벤져의 첫 데뷔작이다 보니 레전드에 비해서 기체에 대한 역사는 알려진 게 없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붙었습니다. 캐논의 타이 어벤져는 타이 요격기의 2배에 달하는 총전장 13.41m, 전폭 7.49m, 전고 5.13m의 덩치가 거대한 타이 전투기입니다. 정확한 길이가 알려지지 않은 대신 소형 전투기라는 설정만 존재했던 레전드 세계관 버전과는 다르게 내부 공간도 꽤나 넓어서 조종석 뒤로 파일럿 외에 추가 인원 2명이 앉을 좌석도 존재합니다. 캐논 세계관의 타이 어벤져는 가히 은하계 역사상 제일 가는 전투기로 손꼽힐 정도로 압도적인 무장을 보여줍니다. 콕핏 하단에 타이기에 실리는 기본 레이저포와 회전형 연사식 블라스터포가 각각 2정씩, 동체 하단에 미니 데스스타처럼도 보이는 충전식의 고에너지 화기로 보이는 레이저 포탑, 날개 안쪽으로 미사일 발사관 16문이 달려있으며 왼쪽 날개에는 아주 거대한 2연장 레이저포까지 추가로 장착됐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날개 끝에 총 12개의 소형 관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작중에서 카시안 안도르가 다 사용하지 못한 소형 견인광선 발생기나 추가 무장이 더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에서는 어벤져에 방어막이 달려있다는 연출이 등장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스톰트루퍼와 반란군이 군용 블라스터 소총과 권총을 난사했는데도 동체에 흠집 하나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장갑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두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타이 어벤져의 외부 솔라 패널은 아예 두꺼운 장갑으로 뒤덮여 있죠. 이런 최고 수준의 장갑과 무장은 타이 어벤져를 우주전의 규제로 만들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무장은 아니지만 편의성 측면에서도 여럿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콕핏 옆에 달린 4개의 거대한 조명은 어두운 우주와 밤하늘에서도 어벤져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타이 전투기들이 어두운 소행성지대를 조명 하나 없이 비행하다가 폭발한 걸 보면 이 조명은 우주전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파일럿의 조준을 돕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기어, 그리고 카시안 안도르가 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말미에 스카리프 데이터 금고에서 썼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3D 운전 레버는 숙련되기만 하면 속도와 기동성에 있어서 잠재력이 그야말로 무한대에 가까운 어벤져를 더욱 가공할 전투기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레전드와 달리 캐논의 어벤져는 양산에 성공한 기체인지 카시안 안도르가 탈취한 시제기가 유일한 어벤져 모델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카시안 안도르가 어벤져를 탈취한 시기가 스론 대제독의 디펜더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전이니 타이 디펜더 이전 세대의 특수기라는 점만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벤져가 탈취되자마자 마찬가지로 타이 어드밴스드의 시제기인 타이 어드밴스드 V1 기체들이 어벤져를 뒤쫓은 것으로 보아 타이 어드밴스드의 향상된 버전이란 설정도 유지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타이 어벤져는 오리지널 3부작의 타이 요격기와 시퀄 3부작의 타이 사일런서, 타이 위스퍼를 연결하는 연결다리 같은 기체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솔라 패널 외부에 달린 거대한 대포나 미사일 발사구 같은 디테일들은 어벤져를 보자마자 카일로 렌의 타이 사일런서가 생각나는 디테일들이죠. 지금까지 퍼스트 오더의 고급 타이기들이 제국기 타이 디펜더 기술과 같은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만 되어 와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실제로 비주얼적으로 닮은 고급 타이기가 제국기에도 등장하니 시각적으로 디자인 문법이 잘 연결되는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복수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전투기가 제국에 대항한 반란군의 복수에 사용된다는 메타적인 사용이 정말로 흥미로운데요. 과연 이 타이 어벤져가 향후 스타워즈 캐논 작품군에서 시제기 이외에 양산형 기체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지, 당장의 안도르 시즌2에서 카시안이 훔친 시제기는 이후로도 드라마 내에서 더 활용이 될지 궁금합니다.